어머니, 이제 나가주셔야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마치 잘 닦인 칼날처럼 서늘한 감정만이 실려 있었다. 대령으로 막 진급한 40대 초반의 박서준은 군복 차림으로 굳건히 서 있었다. 그가 입은 옷에는 번쩍이는 3개의 무궁화꽃이 새겨져 있었다. 그의 앞에는 김지연 할머니가 만견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76의 나이에도 고든등을 유지하던 그녀의 어깨가 순간 무너져 내렸다. 할머니의 손에는 서준이 가장 좋아하는 김치찌개가 담긴 뚝배기가 들려 있었다. 서준아, 이게 무슨 말이니? 엄마가 뭘 잘못한 거니? 그녀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다. 믿을 수 없다는 듯 그의 얼굴을 올려다보는 눈에는 이미 눈물이 가득했다.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그저 이제 이 집에서 어머니를 모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서준은 할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낯선 사람을 대하듯 냉정했고 입게는 차가운 조소가 걸려 있었다. 대령으로 진급한 제가 낡고 초라한 어머니와 함께 사는 건 저의 명예와 미래에 방해가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말은 칼날이 되어 할머니의 심장을 꿰뚫었다. 뚝배기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고 붉은 김치찌개가 대리석 바닥에 흉측한 얼룩을 남겼다. 서준아, 네가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이니? 어머니가 널 키웠는데 네가 이럴 수는 없지 않니? 할머니는 애원하듯이 서준의 팔을 잡았다. 그녀의 애끓는 호소에도 서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할머니의 손을 단호하게 뿌리쳤다. 어머니, 더 이상 이러지 마십시오. 품이 없게. 제게는 이제 어머니가 아닙니다. 그 잔인한 말에 할머니는 뒤로 휘청거리며 주저앉았다. 서준은 그런 그녀를 두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아침 낡은 점퍼를 걸친 할머니는 무거운 짐 가방을 끌고 펜트하우스를 나섰다. 그녀의 등은 전보다 훨씬 더 굽어 보였다. 손에는 텅 빈 도시락통 하나만이 들려 있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선 그녀는 차마 뒤돌아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눈물은 끊임없이 흘러내렸다. 그 순간 맞은편 동이 한 발코니에서 한 여자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유난을 30대, 중반의 단발머리 여성이었다. 그녀는 초라한 행색의 할머니가 아파트 문을 나서자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내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은 냉정하고 차가웠다. 마치 오랜 훈련으로 단련된 특수 요원 같았다. 하늘은 할머니가 아파트 단지를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그녀의 뒷모습을 촬영했다. 그리고 그녀의 손가락은 망설임 없이 전송 버튼을 눌렀다. 그 영상은 곧 대한민국의 심장부를 뒤흔들게 될 작은 불씨였다. 같은 시각 국방부 장관실. 이 명철 국방부 장관은 서준의 대령 진급을 축하하는 전화를 막 끝낸 참이었다. 하하, 박 대령자네 덕분에 오늘 하루 기분이 좋군. 젊은 친구가 패기가 넘쳐. 장군 진급도 시간 문제겠어. 장관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차를 마셨다. 바로 그때 그의 개인 비서실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장관님, 청와대 비서실장님께서 긴급하게 전화를 대통령님께서 직접 연결하셨다고 합니다. 장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대통령 직통 전화라니 심상치 않은 일이었다. 이 장관, 지금 당장 자네 부하인 박서준 대령의 신변을 확인해. 그리고 그에게 전해. 대통령이 직접 찾아갈 테니 어디 가지 말고 집에서 기다리라고. 대통령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싸늘했다. 이 장관은 당황해서 물었다. 각하, 혹 무슨 일이? 아무것도 묻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 30분 안에 도착할 거다. 대통령의 말은 명령이나 다름없었다. 통화가 끊기자 이 장관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도대체 박서준 대령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것일까? 그 시각 박서준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온하게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의 아내 한유정은 서준의 행동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서준 씨, 아까 어머니께 무슨 말 한 거예요? 밖에서 울음소리가 들리던데. 유정의 물음에 서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굳게 닫힌 입술로 차가운 침묵만을 내보였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차가웠다. 마치 오랜 전쟁에서 갓 돌아온 전사처럼 피곤함조차 사치라는 듯 했다. 서준은 어머니가 떠난 후에도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그가 어머니를 내쫓은 것은 단순히 성공을 위한 잔인한 선택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음모의 시작이었고 어머니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그는 아침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다. 그때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국방부 장관이었다. 대령, 아니 서준아, 지금 대통령께서 내 집으로 직접 오고 계신다.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장관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서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예상치 못한 전개에 당황한 듯 굳어진 표정으로 멍하니 앉아 있었다. 대통령의 방문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폭풍의 예고였다. 박서준 대령의 펜트하우스 앞에는 이미 경호원들이 삼엄하게 경계를 서고 있었다. 그들의 무정위에서는 끊임없이 코드 블랙이라는 암호가 오고 갔다. 코드 블랙은 대통령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비상 상황을 의미했다. 30분이 차에 지나기도 전에 검은색 방탄 승용차 10대가 아파트 단지 입구에 줄지어 들어섰다. 맨 앞 차량에서 경호원들이 내리고 세 번째 차량의 문이 열리자 50대 중반의 전구혁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고 눈빛은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을 만큼 차가웠다. 그는 아파트 로비로 들어서면서도 주위를 둘러보지 않고 곧장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다. 50층 펜트하우스의 문이 열리자 박서준은 경례 자세를 취했다. 각하 박서준 대령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하지만 대통령은 서준의 경례를 받지 않았다. 그는 서준을 지나쳐 거실로 들어섰고 그의 시선은 바닥에 흉측하게 말라붙은 김치찌개 자국에 멈췄다. 이게 무슨 일인가? 대통령의 목소리가 낮고 무겁게 울렸다. 서준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자네가 방금 무슨 짓을 했는지 나는 다 알고 있다. 대통령의 말에 서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대통령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자네가 어머니를 내쫓는 영상이 이미 내게 도착했어. 젊은 패기로 성공 가도를 달리는 것도 좋지만 자네는 사람의 도리를 저버렸어. 대통령은 서준을 질책했다. 서준은 고개를 숙였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처럼 그의 심장을 찔렀다. 어머니를 모른 척한 자네의 행동 나는 용납할 수 없다. 대통령은 서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서준은 아무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대통령은 그런 서준의 모습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내가 자네에게 얼마나 큰 기대를 걸었는데 자네는 겨우 이 정도였나. 대통령의 말은 서준의 명예를 완전히 짓밟는 것 같았다. 각하,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서준이 겨우 입을 열었다. 하지만 대통령은 그의 말을 잘라냈다. 이유는 필요 없다. 지금 당장 자네의 어머니를 찾아와. 나는 그분께 사과할 것이 있다. 대통령의 말에 서준은 놀랐다. 어머니에게 사과할 것이 있다니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각하께서 제 어머니를 아십니까? 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통령은 서준의 질문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래, 나는 자네의 어머니를 안다. 그리고 그분께 평생 갚아도 모자랄 빚을 졌다. 그때 윤하늘이 보낸 영상이 펜트하우스 거실의 대형 스크린에 재생되었다. 영상 속에는 초라한 할머니가 짐 가방을 끌고 아파트 단지를 나서는 뒷모습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의 굽은 등과 느릿느릿한 발걸음은 보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대통령은 그 영상을 보며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이분은 단순한 할머니가 아니야. 이분은 대한민국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영웅이다. 대통령의 말에 서준은 충격을 받았다. 어머니가 영웅이라니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박태령 자네의 어머니는 30년 전 707 특수부대의 최정계 요원이셨다. 그때 나는 대위 신분으로 특수작전을 수행하다가 부상을 당했고 그녀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다.
대통령은 서준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서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대통령을 바라보았다. 할머니가 707 특수부대 출신이라니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이름을 알지 못했다. 작전 중 모든 기록이 소실되었고 그녀는 작전이 끝난 후 홀연히 사라졌다. 대통령은 말을 멈췄다. 그의 눈빛에는 짙은 그리움이 드리워져 있었다. 자네의 어머니는 그때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를 구했다. 나는 그분께 평생 갚아야 할 빚을 졌다. 하지만 자네는 그런 어머니를 내쫓았어. 대통령은 서준에게 실망감을 드러냈다. 서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자네가 어머니를 내쫓은 이유가 무엇이든 나는 그분의 행방을 찾아야겠다. 자네는 이 사건에 대해 일절 발설해서는 안 돼. 알겠나? 대통령은 서준에게 엄명을 내렸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대통령은 곧바로 경호원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자네들은 지금부터 박대령의 어머니를 찾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24시간 안에 그분을 내 앞에 모셔와. 경호원들은 대통령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대통령의 눈빛은 단호했고 그의 얼굴에는 어떤 망설임도 없었다. 자네는 오늘부터 어머니를 찾을 때까지 외부 활동을 중단해.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 함구해. 대통령의 말에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불러온 파장을 실감했다. 어머니를 내쫓은 것은 단순히 자신의 성공을 위한 잔인한 선택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음모의 시작이었고 어머니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그는 아침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다. 그때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국방부 장관이었다. 대령. 아니, 서준아, 지금 대통령께서 내 집으로 직접 오고 계신다.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장관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서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예상치 못한 전개에 당황한 듯 굳어진 표정으로 멍하니 앉아 있었다. 대통령의 예상치 못한 방문과 차가운 경고는 박서준의 계획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그가 어머니를 내쫓은 것은 단순히 자신의 성공을 위한 잔인한 선택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음모의 시작이었고 어머니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그는 아침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다. 그때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국방부 장관이었다. 대령, 아니, 서준아, 지금 대통령께서 내 집으로 직접 오고 계신다.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장관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서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예상치 못한 전개에 당황한 듯 굳어진 표정으로 멍하니 앉아 있었다. 대통령의 차량이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자 서준은 그제야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입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대통령이 자신의 어머니를 알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녀가 707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충격적인 진실은 그의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어머니,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오신 겁니까? 서준은 중얼거렸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곧 차갑고 단호하게 변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같은 시각 할머니 김지연은 서울 외곽의 한 오래된 여인숙에 짐을 풀었다. 낡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그녀의 마음을 더욱 쓸쓸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수첩 속에는 30년 전 함께 작전을 수행했던 동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들의 이름 옆에는 사망이라는 글자가 붉은 펜으로 쓰여 있었다. 지연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서준아, 네가 날 내쫓은 이유가 이 때문이었니? 그녀는 중얼거렸다. 그녀는 서준의 행동이 단순한 배신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녀는 30년 전 대통령 전구역을 구했던 작전 이후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기고 살아왔다. 그녀는 그 작전의 유일한 생존자였다. 작전의 배후에는 거대한 정치적 음모가 숨겨져 있었고 그녀는 그 진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증인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아들 서준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숨어 살아야 했다. 하지만 이제 서준이 대령으로 진급하면서 그녀의 신분이 노출되었고 그녀의 아들까지 위험에 빠진 것이다.
그때 여인숙의 낡은 문이 조용히 열렸다. 지연은 재빨리 수첩을 가방에 넣고 몸을 숨겼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은 서준의 아내 한유정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국밥이 들려 있었다. 어머니, 제가 왔어요. 서준 씨가 보냈어요. 유정의 말에 지연은 놀랐다. 서준이 자신을 내쫓았는데 왜 며느리를 보낸 것일까? 유정과 서준이가 왜? 지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어머니, 서준 씨는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일부러 그런 거예요. 제가 들었어요. 서준 씨가 전화로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을요. 이제 어머니를 보호할 수 없게 되었으니 제가 직접 나서야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유정은 지연에게 서준의 진심을 털어놓았다.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서준의 진심을 알아채지 못하고 그를 오해했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서준아, 내 아들아. 지연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때 유정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서준이었다. 여보, 지금 어머니와 함께 있어요. 서준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네, 서준 씨. 지금 어머니와 함께. 유정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서준은 다급하게 말했다. 여보, 지금 당장 어머니와 함께 그곳을 떠나. 내가 지금 가고 있으니까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말고 숨어 있어. 서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유정은 영문을 모른 채 고개를 갸웃거렸다. 서준 씨, 대체 무슨 일이에요? 말할 시간이 없어. 지금 당장이야. 서준의 목소리가 끊기자마자 여인숙 1층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다. 문이 부서지는 소리,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지연은 재빨리 유정의 팔을 잡고 창문을 향해 달려갔다. 유정아, 여기는 위험해. 어서 창문으로 도망가. 지연은 유정을 창문 밖으로 내보냈다. 그녀는 유정의 뒤를 따라 창문 밖으로 몸을 던졌다. 하지만 그녀의 뒤에서 누군가 달려와 그녀의 다리를 잡았다. 김지연, 이제 그만 숨지. 이제 우리와 함께 가자. 남자의 목소리는 섬뜩했다. 지연은 재빨리 남자의 팔을 꺾고 그를 창문 밖으로 밀쳐냈다. 그리고 그녀는 유정의 뒤를 따라 땅으로 뛰어내렸다. 그녀의 몸은 마치 깃털처럼 가벼웠다. 그녀는 707 특수부대 출신답게 완벽한 착지 자세를 취했다. 하지만 유정은 그렇지 못했다. 그녀는 발목을 삐끗했고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비명을 질렀다. 유정아, 괜찮아. 지연은 유정의 상태를 살폈다. 유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때 서준의 차가 여인숙 앞에 멈춰섰다.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여인숙을 향해 총을 겨누었다. 어머니, 유정아, 괜찮아요. 서준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박서준은 여인숙의 상황을 한눈에 파악했다. 총을 든 사내들이 여인숙 주변을 에워싸고 있었고 그의 아내와 어머니는 창문 밖으로 몸을 피한 상태였다. 서준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차문을 박차고 나와 총을 겨눈 채 소리쳤다. 어머니, 유정아, 이쪽으로 와요. 서준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차가웠다. 그는 주변 상황을 빠르게 스캔하며 어머니와 아내의 탈출 경로를 계산했다. 그때 여인숙 안에서 한 남자가 튀어나왔다. 검은색 양복을 입고 얼굴에는 흉터가 가득했다. 박서준 대령, 드디어 만나는군. 남자의 목소리는 섬뜩했다. 그는 손에 든 총을 서준에게 겨누며 말했다. 내 어머니를 넘겨. 그러면 네 아내의 목숨은 살려주지. 남자의 말에 서준은 분노로 이가 갈렸다. 그는 어머니와 아내를 인질로 잡고 있었다. 서준은 총을 내렸다. 그는 냉정하게 말했다. 누구냐? 너는? 나는 유성그룹의 행동대장 김진태다. 네 어머니가 우리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어. 남자의 말에 서준은 미간을 찌푸렸다. 유성그룹이라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군수업체 중 하나였다. 그들이 어머니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빚이라니 무슨 빚을 말하는 건가? 서준이 물었다. 네, 어머니는 30년 전 우리 회사의 기밀 자료를 빼돌렸다. 그 자료는 우리 회사를 파산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것이었다. 김진태는 서준에게 총을 겨누며 말했다. 자료를 내놓든가 아니면 네 어머니와 아내의 목숨을 포기하든가.
서준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총을 다시 들었다. 어머니는 저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의 죄는 제가 대신 짊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를 건드리지 마십시오. 서준의 눈빛은 살기로 가득 찼다. 그는 김진태를 향해 총을 겨누며 말했다. 마지막 경고다. 내 가족에게서 떨어져. 서준의 말에 김진태는 코웃음을 쳤다. 하하, 과연 네가 우리를 이길 수 있을까? 우리는 이미 100여 명의 특수요원을 투입했다. 그때 여인숙 건물 뒤편에서 총성이 울렸다. 총격전이 시작되었다. 누군가 소리쳤다. 서준은 뒤를 돌아보았다. 윤하늘이 특수부대 복장을 하고 나타나 총을 쏘고 있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다. 그녀는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총알을 피하며 적들을 제압했다. 윤하늘 너는 누구냐? 김진태가 소리쳤다. 윤하늘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김진태의 어깨에 총을 쏘고 재빨리 그의 뒤로 돌아가 그의 목을 졸랐다. 김진태 30년 전의 그날을 잊었나? 너는 707 특수부대의 유일한 생존자다. 우리를 배신한 죄는 죽음으로 갚아야 할 것이다. 윤하늘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김진태는 윤하늘의 말에 경악했다. 네가 살아있을 줄이야. 그는 겨우 말을 내뱉었다. 윤하늘은 김진태를 바닥에 내팽개쳤다. 그때 서준은 윤하늘에게 다가갔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서준이 물었다. 윤하늘은 서준을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박 대령, 지금은 질문할 시간이 없습니다. 어머니와 아내를 데리고 어서 이곳을 떠나세요. 이곳은 곧 폭발할 겁니다. 그녀의 말에 서준은 놀랐다. 폭발이라니 무슨 소리요? 김진태는 우리를 잡기 위해 폭탄을 설치했습니다. 10분 안에 폭발할 겁니다. 윤하늘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서준은 어머니와 아내를 향해 달려갔다. 어머니, 유정아 어서 가야 해요. 서준은 어머니의 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지연은 서준의 얼굴을 쳐다보며 눈물을 흘렸다. 서준아, 네가 날 지키려고. 지연의 말에 서준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어머니와 아내를 데리고 여인숙을 빠져나갔다. 여인숙을 벗어난 지 5분 후 굉음과 함께 여인숙이 폭발했다. 서준은 뒤를 돌아보았다. 윤하늘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폭발과 함께 사라진 것일까? 서준은 불안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때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윤하늘이었다. 박 대령 어머니와 아내를 안전하게 모셨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부터 당신의 어머니를 지킬 겁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유성그룹의 모든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당신의 진짜 어머니, 그리고 당신의 출생에 관한 모든 것. 윤하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거대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 윤하늘의 전화는 박서준의 머릿속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의 진짜 어머니, 그의 출생에 얽힌 비밀. 그 모든 것이 유성그룹과 연관되어 있었다. 서준은 어머니, 김지영과 아내 한유정을 채 태우고 도심을 벗어났다. 그가 향한 곳은 강원도 산속에 있는 작은 별장이었다. 그곳은 과거 김지연이 707 부대에서 훈련받던 시절 비상시를 대비해 마련해둔 은신처였다. 별장에 도착하자 지연은 서준에게 말했다. 서준아, 네가 날 내쫓은 이유가 이 때문이었니? 날 지키기 위해서.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서준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어머니의 희생을 오랫동안 외면해왔다. 이제야 모든 것을 알게 된 그는 죄책감에 휩싸였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때 유정이 서준의 손을 잡았다. 서준 씨, 괜찮아요. 어머니도 이해하실 거예요. 유정의 따뜻한 말에 서준은 겨우 정신을 차렸다. 그는 지연에게 말했다. 어머니, 이제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요. 지연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3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나는 707 특수부대의 최정계 요원이었다. 30년 전 대통령 전구역을 구출하는 작전에 투입되었지. 하지만 그 작전은
누군가에 의해 조작된 것이었다. 우리 부대원들은 모두 함정에 빠졌다.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운 좋게 살아남았지만 나머지 동료들은 모두 죽었다. 그리고 그 작전의 배후에는 유성그룹의 회장 김도환이 있었다. 서준은 충격을 받았다. 유성그룹은 군수업계의 거물이었다. 그들이 국가 기밀 작전을 조작했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어머니, 그게 정말입니까? 유성그룹이 왜 그런 짓을? 서준이 물었다. 김도환은 그 작전을 통해 국방부의 기밀 자료를 빼돌렸다. 그 자료에는 유성그룹이 북한의 무기를 밀매한 증거가 담겨 있었지. 나는 그 자료를 회수했고 그래서 김도환의 표적이 되었다. 지연은 말을 이어갔다. 나는 그 자료를 안전한 곳에 숨겨두고 신분을 위장한 채 살아왔다. 하지만 김도환은 날 포기하지 않았지. 그는 내 주변 사람들을 모두 죽였다. 그리고 나를 대신해 네가 입양되었다. 지연의 말에 서준은 충격을 금치 못했다. 어머니, 제가 입양되었다고요? 서준은 자신이 고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지연을 바라보았다. 그렇다. 나는 네가 나의 진짜 아들인 줄 알았지. 하지만 어느 날 김도환이 내게 와서 말했다. 네가 내 친아들이 아니라고. 나는 그때 너를 지키기 위해 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다. 서준은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오해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서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연은 서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니다, 서준아. 내 잘못이 아니야. 이 모든 것은 나의 선택이었다. 너를 지키기 위한 나의 선택. 지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서로를 껴안고 울었다. 그때 서준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윤하늘이었다. 박 대령 어머니와 아내분은 무사하십니까? 윤하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네, 무사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제 진짜 어머니는? 서준이 물었다. 저는 윤하늘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의 진짜 어머니를 압니다. 당신의 진짜 어머니는 저의 어머니입니다. 윤하늘의 말에 서준은 경악했다. 윤하늘의 충격적인 고백에 박서준은 말을 잇지 못했다. 자신의 진짜 어머니가 윤하늘의 어머니라니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제 진짜 어머니를 압니다. 그리고 당신의 진짜 어머니는 저의 어머니입니다. 윤하늘은 다시 한번 차분하게 말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서준은 혼란스러웠다. 저의 어머니 이선영은 유성그룹의 회장 김도환의 비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당신의 친어머니와 자매였습니다. 윤하늘의 말은 서준의 머리를 강타했다. 그는 자신이 윤하늘과 사촌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당신의 어머니는 왜? 서준이 말을 잇지 못했다. 저의 어머니는 김도환의 협박에 못 이겨 당신의 친어머니를 배신했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출생에 관한 모든 정보를 김도환에게 넘겼고 당신의 친어머니는 그로 인해 살해당했습니다. 윤하늘의 목소리는 슬픔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저는 어머니의 죄를 갚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계획했습니다. 당신을 유성그룹의 후계자로 만들고 그들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 그것이 저의 복수였습니다. 서준은 윤하늘의 이야기를 듣고 경악했다. 그는 자신이 김도환의 손에 노란한 꼭두각시였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당신 저를 이용한 겁니까? 서준이 물었다. 아닙니다. 저는 당신을 지키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계획했습니다. 당신을 김도환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하고 당신의 진짜 정체성을 찾게 해주는 것. 그것이 저의 진짜 목적이었습니다. 윤하늘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때 윤하늘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대통령 전구혁이었다.
윤하늘 지금 어디에 있나? 박서준 대령과 함께 있나? 대통령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네, 각하. 지금 박 대령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하늘은 대통령에게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다. 이선영은 저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김도한의 손에 살해당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복수를 위해 이 모든 것을 계획했습니다. 김도한을 파멸시키고 어머니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저의 복수였습니다. 윤하늘의 말에 대통령은 충격을 받았다. 이선영, 그녀가 죽었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대통령이 물었다. 김도한은 어머니를 이용해 저의 친어머니를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마저 죽였습니다. 윤하늘은 눈물을 흘렸다. 대통령은 한숨을 내쉬었다. 윤하늘, 자네의 복수는 이제 나의 복수다. 우리는 함께 김도한을 파멸시킬 것이다. 대통령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윤하늘에게 말했다. 지금 당장 박서준 대령과 함께 청와대로 오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끝낼 것이다. 윤하늘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각하. 서준은 대통령의 전화를 끊고 윤하늘을 쳐다보았다. 당신은 대통령과 무슨 관계입니까? 서준이 물었다. 저는 대통령의 개인 보좌관입니다. 그리고 저는 대통령을 지키는 그림자였습니다. 윤하늘은 차분하게 말했다. 서준은 윤하늘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준은 어머니 김지연과 아내 한유정을 향해 말했다. 어머니 유정아, 이제 모든 것을 끝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서준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지연은 서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서준아, 네가 가는 길에 어머니가 함께하마. 우리는 함께 이 모든 것을 끝낼 것이다. 지연의 눈빛은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다. 대통령의 긴급 호출을 받은 박서준과 김지연, 그리고 윤하늘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청와대로 향했다. 차 안에서 김지연은 30년 동안 묻어두었던 자신의 과거를 다시금 떠올렸다. 그녀는 707 특수부대의 최정계 요원이었다. 당시 그녀의 임무는 대통령 후보였던 전구혁의 신변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작전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실패했고 그녀의 동료들은 모두 목숨을 잃었다. 그녀는 전구혁을 구했지만 그 대가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다. 청와대 지하 벙커에 도착하자 대통령 전구혁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김지연을 보자마자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김지연 요원, 정말 살아있었군요. 저는 당신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전구혁은 김지연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대통령이 한낱 민간인에게 무릎을 꿇은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다. 당신 덕분에 제가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동료들은 전구혁은 말을 잇지 못했다. 김지연은 전구혁을 일으켜 세웠다. 각하 괜찮습니다. 그들은 조국의 영웅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그때 박서준이 나섰다. 각하, 저희 어머니의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유성그룹의 회장 김도한이 배후에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서준의 질문에 전구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김도한은 그 작전을 통해 국방부의 기밀 자료를 빼돌렸다. 그 자료는 유성그룹이 북한에 무기를 밀매한 증거가 담겨 있었지. 전구혁은 서준에게 유성그룹의 실체에 대해 설명했다. 김도한은 유성그룹의 회장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군수업계의 그림자였다. 그는 국방부 고위 인사들을 매수하여 군사 기밀을 빼돌리고 북한에 무기를 밀매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전구혁의 말에 서준은 분노로 주먹을 쥐었다. 그 자료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서준이 물었다. 그 자료는 김지연 요원이 가지고 있다. 그녀는 그 자료를 안전한 곳에 숨겨두고 30년 동안 숨어 살아야 했다.
전구역의 말에 서준은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다. 그의 어머니가 30년 동안 그토록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이유가 바로 그 자료 때문이었다. 각하, 저는 이제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 모든 것을 끝내겠습니다. 서준의 눈빛은 불타올랐다. 그는 복수심에 가득 차 있었다. 박 대령자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김도환은 상상 이상으로 거대한 존재다. 전구역은 서준을 만류했다. 아닙니다, 각하. 저는 제 어머니를 위해 그리고 죽어간 동료들을 위해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합니다. 저는 707 특수부대 출신인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서준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때 윤하늘이 나섰다. 박 대령,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저의 어머니 이선영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합니다. 윤하늘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전구역은 그들의 결의에 감동했다. 좋다. 우리는 함께 김도환을 파멸시킬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전구역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는 서준과 윤하늘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박 대령 자네의 진짜 어머니인 이선영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유성그룹의 모든 악행을 세상에 알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전구역은 서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한 가족의 복수극을 벌이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국가를 위해 싸우는 영웅이 되어야 했다. 박서준은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유성그룹의 모든 것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군사 기밀을 다루는 특수 부대 대령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동원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유성그룹의 비리 자료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김지연 어머니가 30년 동안 목숨을 걸고 지켜온 그 자료가 이 모든 사건의 핵심이었다. 서준은 어머니와 함께 청와대 비밀 벙커에서 작전 계획을 세웠다. 어머니, 그 자료는 어디에 있습니까? 서준의 물음에 지연은 잠시 망설였다. 그 자료는 청계산 깊은 곳에 있는 나의 옛 은신처에 숨겨두었다.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곧 단호하게 변했다. 하지만 그곳에는 함정이 설치되어 있다. 내가 직접 만든 함정이다. 너 혼자서는 절대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서준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놀랐다. 그는 어머니의 뛰어난 능력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어머니,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함정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서준의 말에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서준아. 그곳은 너무 위험하다. 내가 혼자 가겠다. 지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녀는 아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다. 그때 윤하늘이 나섰다. 어머니,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저는 707 부대 출신은 아니지만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하늘의 눈빛은 확고했다. 그녀는 어머니의 복수를 위해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었다. 지연은 윤하늘의 결의에 감동했다. 좋다. 우리 둘이 가겠다. 서준아, 너는 여기서 유성그룹의 동향을 파악해라. 그리고 대통령을 보호해라. 지연은 서준에게 마지막 임무를 맡겼다. 두 사람은 밤늦게 청와대 비밀 벙커를 나섰다. 그들은 낡은 차를 타고 청계산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윤하늘은 지연에게 물었다. 어머니, 그 자료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까? 윤하늘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렇다, 하늘아. 그 자료에는 유성그룹이 북한의 무기를 밀매한 증거뿐만 아니라 김도환이 대통령 전구역을 암살하려 했던 계획도 담겨 있다. 지연의 말에 윤하늘은 경악했다. 청계산 깊은 곳 옛 은신처에 도착하자 지연은 함정들을 하나씩 해제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우아하고 정확했다. 윤하늘은 어머니의 뛰어난 능력에 감탄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윤하늘의 말에 지연은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저 살기 위해 이 모든 것을 배웠을 뿐이다. 그녀의 미소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은신처 안으로 들어가자 낡은 금고 하나가 눈에 띄었다. 지연은 금고의 비밀번호를 눌렀다.
30년 동안 그녀의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던 비밀번호였다. 금고문이 열리자 낡은 서류철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서류철 안에는 유성그룹의 모든 비리 자료와 김도한의 음모가 담겨 있었다. 지연은 서류철을 들고 밖으로 나왔다. 그때 은신처 주변에서 총성이 울렸다. 총성이 울렸다. 유성그룹의 부하들이다. 윤하늘이 소리쳤다. 지연과 윤하늘은 재빨리 몸을 숨겼다. 유성그룹의 부하들은 수십 명에 달했다. 그들은 은신처를 에워싸고 있었다. 지연은 윤하늘에게 말했다. 하늘아, 너는 이 서류를 들고 먼저 가라. 나는 여기서 그들을 막겠다. 지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녀는 윤하늘을 먼저 탈출시키고 자신은 남아서 싸울 생각이었다. 어머니 안 됩니다. 제가 어머니를 두고 어떻게? 윤하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늘아, 이것은 나의 마지막 임무다. 너는 이 자료를 박서준에게 넘겨라. 그리고 나의 아들을 지켜줘. 지연은 윤하늘의 손에 서류철을 쥐어주고 그녀를 밀쳐냈다. 그리고 그녀는 총을 들고 유성그룹의 부하들을 향해 달려갔다. 김지연의 희생적인 결정은 윤하늘의 마음을 찢어놓았다. 그러나 그녀는 어머니의 마지막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다. 눈물을 머금은 차에 윤하늘은 필사적으로 서류철을 품고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뒤에서는 총성이 끊이지 않았고 섬광이 밤하늘을 갈랐다. 그녀는 험준한 산길을 거침없이 뛰어내려갔다. 707 특수부대에서 배운 모든 기술과 경험이 이 순간 빛을 발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이 소중한 자료를 박서준 대령에게 안전하게 전달하는 것이었다. 한편 청와대 비밀 벙커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박서준은 어머니와 윤하늘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자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통신망을 통해 끊임없이 그들의 위치를 추적하려 했지만 모든 신호가 끊긴 상태였다. 어머니, 하늘씨,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전구혁 대통령은 그런 서준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박 대령 자네의 어머니는 평생을 조국을 위해 희생한 분일세. 그녀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걸세. 대통령의 위로에도 서준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그때 벙커의 보안 시스템에 알 수 없는 신호가 감지되었다. 각하 정체불명의 신호입니다. 발신지는 청계산 일대입니다. 비서실장의 다급한 보고에 서준은 번뜩 정신을 차렸다.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께서 신호를 보내신 겁니다. 서준은 즉시 암호 해독에 착수했다. 그는 10분 만에 신호를 해독하는 데 성공했다. 어머니의 신호는 복수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복수는 조국의 복수라는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서준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정우혁 대통령은 서준의 말을 듣고 눈을 감았다. 김지연, 결국 자신의 희생을 선택했구나. 대통령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다. 그는 서준에게 말했다. 박 대령 자네의 어머니는 자네에게 모든 것을 맡겼네. 이제 자네가 그 뜻을 이어받아야 해. 대통령의 말에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각하.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반드시 유성그룹을 파멸시키겠습니다. 서준은 즉시 작전에 착수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김도한 회장을 체포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김도한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였다. 그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증거가 필요했다. 그때 윤하늘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녀는 겨우 목숨을 건져 산을 내려온 뒤 서준에게 연락한 것이다. 박 대령, 저 윤하늘입니다. 어머니께서 제게 이 자료를 맡기셨습니다. 윤하늘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 속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윤하늘은 서준에게 자료를 전달했다. 서류철 안에는 유성그룹의 비리가 담긴 모든 증거가 들어있었다. 무기 밀매 내역, 뇌물수수 명단, 심지어는 대통령 암살 계획까지. 서준은 자료를 검토하며 분노로 몸을 떨었다. 이런 악마 같은 놈들. 서준은 이를 갈았다. 전구혁 대통령은 자료를 보고 충격에 빠졌다. 이런 짓을 저질렀다니 김도한 그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대통령은 분노했다. 서준은 대통령에게 작전 계획을 보고했다.
각하, 저는 이 자료를 언론에 공개하여 유성그룹의 모든 악행을 세상에 알릴 것입니다. 그리고 김도환을 체포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입니다. 서준의 계획에 전구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박 대령 자네의 뜻에 따르겠네. 나는 자네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네. 대통령의 말에 서준은 힘을 얻었다. 그는 어머니의 복수 그리고 조국의 정의를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박서준은 윤하늘과 함께 밤샘 작업을 했다. 김지연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지켜온 자료들을 정리하고 유성그룹의 비리 증거들을 완벽하게 재구성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언론이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언론사를 통해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폭로하는 것,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서준은 청와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다. 전구혁 대통령은 국방부, 검찰, 경찰 등 모든 국가기관에 비밀리에 협조를 지시했다. 유성그룹의 비리가 공개되는 순간 그들은 즉시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준은 모든 것을 계획했다. 자료를 언론사에 전달할 시점, 그리고 김도환 회장을 체포할 시점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짜여진 한 편의 연극 같았다. 다음날 아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9시 뉴스. 메인 앵커의 목소리가 떨렸다. 긴급 속보입니다. 대한민국 군수업계의 거물 유성그룹의 비리가 폭로되었습니다. 앵커의 말과 함께 화면에는 유성그룹이 북한에 무기를 밀매한 증거자료, 뇌물수수 명단, 심지어는 대통령 암살 계획까지 담긴 영상이 나왔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충격에 빠졌다. 유성그룹의 주식은 순식간에 폭락했고 김도환 회장은 긴급 체포되었다. 유성그룹과 연관된 국방부 고위 인사들과 정치인들도 줄줄이 체포되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스캔들이었다. 서준은 뉴스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슬픔과 함께 승리감에 불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승리감은 오래가지 못했다. 김도환 회장의 비서였던 이선영의 아들 윤하늘이 서준을 찾아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박 대령, 김도환 회장이 탈옥했습니다. 윤하늘의 말에 서준은 경악했다. 뭐라고요? 어떻게? 서준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김도환 회장은 707 특수부대의 옛 동료들을 매수했습니다. 그들은 김도환 회장의 탈옥을 도왔고 지금 그가 당신의 어머니 김지연을 찾고 있습니다. 윤하늘의 목소리는 떨렸다. 서준은 분노로 몸을 떨었다. 김도환이 탈옥하여 어머니를 찾고 있다니. 서준은 즉시 전구혁 대통령에게 연락했다. 각하 김도환이 탈옥했습니다. 그가 어머니를 찾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머니를 구해야 합니다. 서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전구혁 대통령도 충격에 빠졌다. 말도 안 돼, 김도환이 어떻게? 대통령은 서준에게 말했다. 박 대령, 지금 당장 자네의 어머니를 찾아. 나는 특수수사팀을 꾸려 김도환의 행방을 쫓겠다. 그리고 자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대통령의 말에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서준은 윤하늘과 함께 어머니의 행방을 쫓기 시작했다. 그들은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연락했던 장소를 중심으로 수색을 시작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행방은 묘연했다. 그때 서준의 휴대전화로 발신자 표시 제한 전화가 걸려왔다. 박대령. 네, 어머니는 지금 내 손에 있다. 네가 찾던 자료를 가지고 청와대로 와라. 오전 12시까지 오지 않으면 내 어머니의 목숨은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김도환 회장이었다. 김도환의 협박 전화는 박서준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다. 어머니가 김도환에게 잡혀 있다니. 서준은 분노와 공포로 몸을 떨었다. 어머니, 제발 무사하셔야 합니다. 서준은 전화기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다. 옆에 있던 윤하늘은 서준의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 생겼는지 직감했다. 박 대령, 무슨 일입니까? 윤하늘의 목소리는 떨렸다. 김도환 회장입니다. 어머니를 인질로 잡고 있습니다. 서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김도환은 저에게 청와대로 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어머니의 목숨을 장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서준은 이를 갈았다. 윤하늘은 서준의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말도 안 됩니다. 김도환이 어떻게? 윤하늘은 말을 잇지 못했다. 서준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차에 올랐다. 윤하늘 씨, 지금 당장 청와대로 가야 합니다. 서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박 대령 혼자 가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함정입니다. 김도환은 당신을 죽일 겁니다. 윤하늘은 서준을 말렸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서준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서준은 청와대 비밀 벙커로 향했다. 전구혁 대통령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박 대령 자네의 어머니가 김도환에게 잡혀 있다니 내가 대신 가겠네. 대통령의 말에 서준은 고개를 저었다. 각하, 안 됩니다. 김도환이 원하는 것은 저입니다. 제가 가야 합니다. 서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대통령은 서준의 결의에 감동했다. 좋다. 박 대령 자네의 뜻에 따르겠네. 하지만 혼자 가지는 마. 윤하늘 씨와 함께 가. 그리고 우리도 자네를 지원하겠네. 대통령은 서준의 어깨를 두드렸다. 서준은 윤하늘과 함께 청와대 본관으로 향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김도환 회장은 이미 대통령 집무실에 와 있었다. 그의 옆에는 총을 든 부하들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의 앞에는 쇠사슬에 묶인 채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앉아있는 어머니 김지연이 있었다. 어머니, 서준은 어머니를 보자마자 달려가고 싶었지만 윤하늘이 그의 팔을 잡았다. 박 대령 진정하세요. 그것은 함정입니다. 윤하늘의 말에 서준은 겨우 정신을 차렸다. 하하하, 박 대령 드디어 왔군. 김도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의 얼굴에는 잔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네가 가져온 자료는 내게 있어 아무 의미가 없다. 나는 너를 그리고 네 어머니를 죽일 것이다. 김도환은 총을 들어 김지연에게 겨누었다. 김도환 어머니를 건드리지 마.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줄 테니 서준은 소리쳤다. 하하하,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나. 너는 이미 내게 모든 것을 빼앗겼어. 김도환은 서준을 비웃었다. 그때 윤하늘이 재빨리 움직였다. 그녀는 김도환의 뒤로 돌아가 그의 목을 졸랐다. 김도환 30년 전에 그날을 잊었나. 너는 707 특수부대의 유일한 생존자다. 우리를 배신한 죄는 죽음으로 갚아야 할 것이다. 윤하늘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김도환은 윤하늘의 말에 경악했다. 네가 살아있을 줄이야? 그는 겨우 말을 내뱉었다. 윤하늘은 김도환을 바닥에 내팽개쳤다. 그 순간 대통령 집무실의 창문이 깨지면서 특수부대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순식간에 김도환의 부하들을 제압했다. 대통령 전구혁이 모습을 드러냈다. 김도환, 이제 모든 것은 끝났다. 너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대통령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김도환은 분노로 몸을 떨었다. 전구혁, 네가 날 배신했어. 김도환의 말에 대통령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나는 너를 믿지 않았다. 나는 나의 조국을 믿는다. 전구혁 대통령의 등장에 김도환은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전구혁, 네가 날 배신하다니. 나는 너를 믿었다. 김도환은 분노로 소리쳤다. 대통령은 차가운 미소로 답했다. 나는 너를 믿지 않았다. 나는 나의 조국을 믿는다. 김도환, 너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대통령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 순간 박서준은 쇠사슬에 묶인 어머니 김지연에게 달려갔다. 어머니, 괜찮으십니까? 서준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지연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서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온몸은 멍투성이었고 옷은 피로 물들어 있었다. 서준아, 나는 괜찮다. 지연은 겨우 말을 내뱉었다. 서준은 어머니를 묶고 있던 쇠사슬을 끊고 그녀를 품에 안았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늦게 왔습니다. 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윤하늘은 김도환에게 다가가 그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 이 악마 같은 놈, 우리 어머니를 죽인 죄,
너는 반드시 갚아야 할 것이다. 윤하늘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김도환은 윤하늘의 주먹에 맞아 피를 흘리면서도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하하하, 윤하늘, 너는 나를 죽일 수 없을 것이다. 너의 어머니가 내게 무릎을 꿇고 애원했기 때문에. 김도환의 말에 윤하늘은 경악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어머니는 너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 윤하늘은 소리쳤다. 아니다, 너의 어머니 이선영은 내게 와서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자신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나는. 그녀의 목숨을 살려주는 대신 너의 친어머니를 죽였다. 김도환의 말은 윤하늘의 심장을 찢어 놓았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가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배신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때 전구역 대통령이 김도환에게 다가갔다. 김도환, 내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너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대통령은 김도환의 멱살을 잡고 그를 바닥에 내팽개쳤다. 김도환은 경호원들에게 체포되어 끌려나갔다. 그가 끌려나가면서도 외쳤다. 전구역,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김도환이 끌려나간 후 전구역 대통령은 윤하늘에게 다가갔다. 윤하늘, 내 어머니는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 그녀는 너와 너의 친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다. 대통령의 말에 윤하늘은 눈물을 흘렸다. 각하, 그게 정말입니까? 윤하늘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렇다. 이선영은 내게 와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김도환의 협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너의 친어머니를 배신해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너와 너의 친어머니를 지키려 했다. 대통령의 말에 윤하늘은 흐느껴 울었다. 박서준은 어머니 김지연을 부축하고 대통령 집무실을 나섰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안전합니다. 서준의 말에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드리워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슬픔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30년 동안의 고통스러운 삶을 끝내고 이제야 비로소 평화를 찾았다. 김도환의 체포와 함께 모든 것이 끝난 듯 보였다. 박서준은 어머니 김지연과 함께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텅 비어있던 집은 이제 어머니의 온기로 가득 찼다. 서준은 어머니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말했다. 어머니,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제 저희와 함께 편안하게 사십시오. 지연은 서준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서준의 마음속은 여전히 불안했다. 그는 윤하늘의 말이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다. 김도환은 당신의 진짜 어머니를 죽였습니다. 서준은 자신의 출생에 얽힌 비밀을 완전히 풀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진짜 어머니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녀가 왜 죽어야 했는지 알고 싶었다. 그는 윤하늘에게 전화를 걸었다. 윤하늘 씨,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저와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준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윤하늘은 서준의 연락을 받고 깜짝 놀랐다. 그녀는 서준이 자신의 진짜 어머니에 대해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박 대령, 저는 지금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윤하늘의 목소리는 슬픔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죽음 이후 홀로 슬픔을 감당하고 있었다. 잠시 후 윤하늘이 펜트하우스로 찾아왔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다. 박 대령, 이 상자는 어머니의 유품입니다. 이 안에는 당신의 친어머니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윤하늘의 말에 서준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았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과 낡은 수첩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서준의 친어머니 이선영과 그녀의 쌍둥이 자매인 윤하늘의 어머니가 함께 찍혀 있었다. 수첩을 펼치자 서준의 친어머니가 쓴 일기가 나왔다. 일기장에는 서준의 출생에 대한 모든 비밀이 담겨 있었다. 유성그룹의 회장 김도환은
서준의 친아버지였다. 하지만 그는 서준의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유성그룹의 후계자를 낳기 위해 서준의 어머니를 이용했다. 서준의 어머니는 김도한의 잔인함에 절망하여 김지연에게 서준을 맡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 모든 비극의 시작은 돈과 권력에 눈이 먼 김도한의 욕심 때문이었다. 서준은 일기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서준의 목소리는 흐느꼈다. 그는 자신의 출생이 그토록 비극적인 사건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윤하늘은 서준의 어깨를 조용히 두드렸다. 박대령, 당신의 어머니는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윤하늘의 말에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윤하늘이 서준에게 말했다. 박대령,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하늘나라에서 당신을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저의 어머니도 당신을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윤하늘의 목소리는 슬픔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여전히 감당하고 있었다. 서준은 윤하늘의 손을 잡았다. 윤하늘 씨,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당신의 가족이 되겠습니다. 서준의 말에 윤하늘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서준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다. 박서준은 김지연 어머니를, 윤하늘은 자신의 어머니 이선영을 잃은 슬픔을 함께 나누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상처를 치유해 나갔다. 서준은 지연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자신을 키워준 것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했고, 윤하늘은 서준에게 친어머니의 마지막 흔적을 찾아주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새로운 가족이 되어갔다. 다음 날 아침 박서준은 전구역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다. 각하 김도한 회장이 저희 어머니를 죽인 원흉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대통령은 서준의 말을 듣고 한숨을 내쉬었다. 박대령 자네의 아픔을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김도하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가 다시는 세상에 나오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대통령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하지만 서준은 대통령의 말에 만족하지 못했다. 그는 김도한에게 직접 복수하고 싶었다. 그는 어머니의 희생을 헛되이 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윤하늘에게 말했다. 윤하늘 씨, 저와 함께 김도한을 찾아가 주십시오. 저는 직접 그에게 복수하고 싶습니다. 서준의 말에 윤하늘은 망설였다. 박대령 위험합니다. 김도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잔인한 사람입니다. 그에게 직접 복수하는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비극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윤하늘은 서준을 말렸다. 하지만 서준의 결의는 확고했다. 윤하늘 씨, 저는 어머니의 복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 진짜 어머니의 복수도 해야 합니다.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습니다. 서준의 눈빛은 불타올랐다. 윤하늘은 서준의 눈빛을 보고 그의 결의를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알겠습니다, 박대령.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무작정 찾아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윤하늘은 서준에게 말했다. 두 사람은 김도한이 수감된 교도소로 향했다. 그들은 전구역 대통령에게 도움을 청했다. 각하, 저희가 김도한을 만나야 합니다. 그에게 진실을 듣고 싶습니다. 서준의 말에 대통령은 한숨을 내쉬었다. 박대령 자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것은 위험한 일이다. 김도한은 자네를 해칠 것이다. 대통령은 서준을 만류했다. 각하, 저희는 어머니의 복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 진짜 어머니의 복수도 해야 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서준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대통령은 서준의 간절한 부탁에 결국 승낙했다. 좋다. 박대령, 내가 자네를 도와주겠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김도한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대통령은 서준에게 경고했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각하. 저희는 반드시 성공하겠습니다. 서준은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했다. 두 사람은 대통령의 도움으로 김도환이 수감된 교도소로 들어갔다. 그들은 김도환을 만나기 위해 면회실로 향했다. 김도환은 이미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하하하, 박 대령, 그리고 윤한을 너희들이 나를 찾아올 줄은 몰랐군. 김도환의 목소리는 조롱하듯 들렸다. 서준은 김도환의 비열한 미소에 분노로 몸을 떨었다. 김도환, 당신의 죄를 반드시 갚게 할 것이다. 서준은 소리쳤다. 교도소 면회실에 차가운 공기는 살기로 가득 차 있었다.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박서준과 윤한을 그리고 김도환이 마주 앉았다. 김도환의 얼굴에는 여전히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그의 눈빛은 뱀처럼 번들거렸다. 그의 존재 자체가 혐오스럽고 역겨웠다. 박서준은 꾹 참고 있던 분노를 터뜨릴 듯한 표정이었다. 그의 짧고 단정한 검은 머리카락 아래로 지쳐 보이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 김도환을 꿰뚫고 있었다. 그는 흑색 톤의 셔츠를 입고 굳건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하하하, 박 대령, 그리고 윤한을 너희들이 나를 찾아올 줄은 몰랐군. 김도환의 목소리는 조롱하듯 들렸다. 어머니의 복수를 위해 여기까지 온 거냐? 그 늙은 여자가 너에게 뭘 해줬다고? 고작 너의 허울뿐인 성공을 위해 너를 키워줬을 뿐이지 않나? 그의 말은 서준의 심장을 찔렀다. 서준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듯 힘겹게 숨을 골랐다. 입 다물어 김도환, 당신의 더러운 입으로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지 마. 서준은 소리쳤다. 나는 당신의 모든 죄를 알고 있다. 당신은 유성그룹의 비리를 저질렀고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친어머니까지 죽음에 이르게 한 악마 같은 놈이야. 서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김도환은 서준의 말을 듣고 코웃음을 쳤다. 하하하, 그래서 너는 나를 벌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어.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나를 이곳에 가둬두는 것뿐이야. 그때 윤하늘이 나섰다. 그녀의 길고 웨이브진 짙은 갈색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부드럽게 흘러내렸다. 슬픔에 잠긴 멜랑콜리한 갈색 눈동자는 김도환을 향한 증오로 불타고 있었다. 김도환, 당신이 우리 어머니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히 기억합니다. 당신은 어머니를 협박해서 언니를 배신하게 만들었죠. 어머니는 당신 때문에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윤하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오호, 그 여자 말인가. 그 여자는 살기 위해 내게 무릎을 꿇었지. 자신의 딸을 버리고. 하하하. 김도환은 윤하늘의 어머니를 조롱했다. 윤하늘은 김도환의 말에 분노로 몸을 떨었다. 거짓말 마. 우리 어머니는 당신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어. 당신이 우리 어머니를 죽였어. 윤하늘은 소리쳤다. 김도환은 윤하늘의 분노에 미소를 지었다. 하하하. 그래, 내가 죽였어. 내가 그녀의 목숨을 빼앗았어. 그래서 너희들이 뭘 할 수 있는데? 서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김도환, 당신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서준의 주먹에 유리창이 금이 갔다. 교도관들이 달려와 서준을 말렸다. 박 대령, 진정하십시오. 교도관들의 만류에도 서준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김도환의 비열한 미소에 분노했다. 김도환은 서준의 분노에 만족한 듯 웃었다. 하하하, 박 대령, 너의 그 분노는 너의 어머니가 너에게 준 선물이다. 너는 나를 닮았어. 너도 나처럼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존재다. 김도환의 말에 서준은 경악했다. 무슨 소리야? 서준이 물었다. 하하하, 너의 친어머니가 쓴 일기를 읽지 않았나? 나는 너의 친아버지다. 너는 나의 아들이야. 김도환의 충격적인 고백에 서준은 뒤로 휘청거렸다. 그의 눈빛은 혼란과 충격으로 가득 찼다. 거짓말,
거짓말이야? 서준은 중얼거렸다. 김도환은 서준의 반응에 만족한 듯 웃었다. 하하하, 거짓말이 아니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를 닮아서 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던 거야. 너의 어머니가 너에게 준 선물은 바로 이 피다, 나의 피. 김도환은 자신의 피를 서준에게 강요했다. 서준은 구역질이 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증오하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절망했다. 김도환의 충격적인 고백은 박서준의 정신을 산산조각 내버렸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증오하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 같았다. 그의 눈동자는 공허하게 흔들렸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다. 윤하늘은 서준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다. 박 대령, 정신 차리세요. 저 악마의 거짓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그러나 서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눈은 오직 김도환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김도환은 서준의 반응에 만족한 듯 비열하게 웃었다. 하하하, 박태령, 너의 그 눈빛 바로 그거야. 너는 나를 닮았어. 너도 나처럼.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존재다. 너의 어머니가 너에게 준 선물은 바로 이 피다, 나의 피. 김도환의 말은 서준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증오하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구역질이 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서준은 자신이 왜 그렇게 냉정하고 단호한 성격을 갖게 되었는지, 왜 그토록 성공에 집착했는지, 그 모든 것이 김도환의 피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의 성공과 명예는 모두 김도환이 자신에게 물려준 유산이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증오하는 사람의 그림자 속에서 살고 있었다. 이 끔찍한 진실은 그의 정체성을 뿌리째 흔들었다. 그의 인생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거짓말 위에 세워진 탑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거짓말, 거짓말이야. 서준은 중얼거렸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자신이 이제 더 이상 복수를 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어머니의 복수를 하겠다고 다짐했지만 그 어머니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의 아들이 바로 자신이었다. 이 비극적인 아이러니는 그의 영혼을 갉아먹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명예의 성공 그리고 복수심마저도.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윤하늘은 서준의 옆에서 그의 손을 꽉 잡았다. 박 대령, 저 악마의 말에 속지 마세요. 당신은 당신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키운 아들입니다. 당신은 그분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에요. 윤하늘의 목소리는 울먹였다. 그녀는 서준이 이 충격적인 진실에 무너지지 않기를 바랐다. 그녀는 서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당신은 김지연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희생으로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서준은 윤하늘의 말에 겨우 정신을 차렸다. 그의 눈빛은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다. 김지연 어머니, 그분의 사랑과 희생. 서준은 어머니, 김지연의 따뜻한 미소와 구분 등을 떠올렸다. 그는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수했는지 기억했다. 그는 김도환의 아들일지 모르지만 김지연 어머니의 아들이었다. 그 사실만이 그를 다시 일어서게 했다. 김도환, 당신의 더러운 피가 내 몸에 흐르고 있을지 모르지만 나의 영혼은 어머니가 주신 사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나는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 김지연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서준은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김도환은 서준의 말에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서준의 영혼까지도 망가뜨리고 싶었지만 그의 계획은 실패했다. 서준은 어머니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섰다. 하하하, 훌륭하군. 하지만 네가 나에게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너는 나의 그림자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김도환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서준은 김도환의 말에 대꾸하지 않았다. 그는 김도환에게 더 이상 휘둘리지 않았다. 그는 오직 어머니의 복수와 조국의 정의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서준은 김도환을 뒤로하고 면회실을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의 눈빛은 다시 차갑고 단호하게 변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다. 그는 어머니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고 이제는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다. 교도소 면회실을 나선 박서준은 윤하늘과 함께 청와대로 향했다. 그의 마음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김지연 어머니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섰다. 그는 더 이상 김도한의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김지연 어머니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어머니의 복수를 위해 싸울 전사였다. 그의 곁을 지키는 윤하늘은 비록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복수를 향한 결의로 불타고 있었다. 청와대 비밀 벙커에 도착하자 전구역 대통령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박 대령, 괜찮은가? 김도한이 자네에게 무슨 말을? 대통령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서준은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각하, 저는 괜찮습니다. 김도한은 저에게 제가 그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준의 말에 대통령은 경악했다. 뭐라고 그게 정말인가? 대통령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렇습니다. 각하.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김도한의 아들이 아닙니다. 저는 김지연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복수를 위해 이 모든 것을 끝내겠습니다. 서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대통령은 서준의 결의에 감동했다. 박 대령, 자네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나는 자네를 믿는다. 자네의 복수는 나의 복수이자 조국의 복수다. 대통령의 말에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윤하늘이 나섰다. 각하, 제가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한은 제 어머니를 이용해 제 친어머니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제 어머니마저 죽였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복수를 위해 이 모든 것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박 대령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끝내겠습니다. 윤하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대통령은 윤하늘의 이야기를 듣고 한숨을 내쉬었다. 윤하늘, 자네의 아픔을 충분히 이해한다. 나는 자네의 어머니를 지켜주지 못했다. 죄송하다. 대통령은 윤하늘에게 고개를 숙였다. 윤하늘은 대통령의 사과에 눈물을 흘렸다. 아닙니다, 각하. 당신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 모든 것을 끝내겠습니다. 윤하늘은 말했다. 세 사람은 함께 김도한을 파멸시킬 마지막 작전을 세웠다. 그들은 김도한의 모든 비리를 세상에 폭로하고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김도한은 수감된 상태에서도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탈옥을 감행하고 자신들을 위협했다. 그들은 김도한의 영혼을 파괴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서준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김도한에게 마지막 일격을 날리기로 했다. 그는 언론을 통해 김도한의 친아들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폭로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다. 유성그룹의 후계자로 알려졌던 박서준 대령이 그토록 증오하는 김도한의 친아들이라니. 그리고 그가 자신의 친어머니를 죽인 사람에게 복수하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서준에게 깊은 동정을 느꼈다. 국민들의 분노는 김도한에게 향했다. 그는 유성그룹의 비리뿐만 아니라 자신의 친아들을 버리고 그의 어머니를 죽음에 이르게 한 페류나로 낙인 찍혔다. 김도한은 모든 것을 잃었다. 명예, 재산,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자신의 아들까지. 그는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다. 박서준의 충격적인 폭로는 김도한의 영혼을 철저히 파괴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아들이 자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태어난 복수의 칼날이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교도소 독방에 홀로 남겨진 김도한은 모든 것을 잃은 채 폐인이 되어갔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위풍당당했던 유성그룹의 회장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죄악 속에서 허우적대는 가련한 존재일 뿐이었다. 박서준은 김도한의 몰락을 지켜보며 깊은 공허함을 느꼈다. 그는 복수에 성공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승리감 대신 씁쓸함만이 남았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증오하던 김도한의 피를 물려받았다는 사실을 결코 지울 수 없었다. 그 사실은 그의 삶의 그림자가 되어 그를 끊임없이 따라다닐 것이다. 그는 한동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용한 곳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의 곁에는 여전히 윤하늘이 있었다. 그녀는 슬픔에 잠긴 서준을 묵묵히 지켜보며 위로해 주었다. 그녀 또한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극복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상처를 치유해 나갔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복수의 동지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가족이었다. 몇 달 후 박서준은 군복을 벗었다. 그는 대령으로서의 명예를 포기하고 김지연 어머니와 함께 조용한 시골 마을로 떠났다. 그곳에서 그는 어머니와 함께 텃밭을 가꾸고 소박한 삶을 살기 시작했다. 그의 곁에는 윤하늘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청와대 보좌관이 아니었다. 그녀는 서준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는 여전히 시간이 멈춰 있었다. 새벽 5시 낡은 알람시계 소리에 잠에서 깬 박서준은 김지연 어머니를 위해 따뜻한 밥을 짓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새벽부터 일어나 힘겹게 아침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었다. 서준은 어머니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말했다. 어머니, 이제 제가 어머니의 아들로서 평생을 효도하겠습니다. 지연은 서준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날 오후 박서준은 윤하늘과 함께 어머니를 모시고 산책을 나섰다. 그들의 앞에는 밝은 햇살이 비추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어둠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의 삶은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행복했다. 복수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족과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감동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접할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덕분에 저희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습니다.